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자, 오늘 하루 동안에 이 3%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삼성전자 3%면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를, 전일 종가보다 당일 종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 한 번도 종가상 전일 종가를 돌파를 못합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어제죠. 어제 이제 당일 종가가 이 전일 종가보다도 이 위에서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5일선 위로 이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안착하자마자 오늘 3% 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수급적인 상황도 최근에 이 73,000원 부근에서 기관에서는 계속 이제 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5일 중에 4일이 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계속 팔긴 팔았는데 이 파는 물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즉 하락폭이 많이 떨어지다가 하락폭이 이제 74,000원 이하, 73,000원 부근에서는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이 73,0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낙폭이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주가의 원리상 이 하락폭이 줄어들고요.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세가 보면은 크게 없어요. 10만 주? 보통 막 200~300만 주씩 매도를 했었는데,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또 일부 들어왔고, 개인은 오늘 조금 팔았어요. 역시 이제 개인들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매도가 좀 나오죠. 외국계 합을 잠깐 보면은 오늘은 크게 외국인들의 이제 사고팔고가 크게 없습니다. 자, 오전에 일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일부 매수가 조금 나오고 이제 이 정도예요. 자, 제가 볼 때는 단타 세력들이 일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 정도는 보여지고요. 뭐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200~300만 주씩 매도를 하던 세력이 오늘은 이 매도세가 크게 없었다. 자,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바닥이 어딘지 확인을 했고요. 73,000원대를 바닥권으로 보고, 이게 그럼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또 조금 눌리고 또 올라가고 조금 눌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역배열이죠. 이평선이 120일, 60일, 20일, 15일선 단기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고 하방 추세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 5일선, 이걸 이제 저는 뭐 5일선 돌려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5일선 돌려치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소형주들, 중소형주, 테마주들 5일선 돌려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 종목은 내일은 상한가 코너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단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 자, 이후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 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자, 11선까지 찍었어요. 자,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제 5일선 밑으로 깨지질 말고 21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선 위로 올라가고 또 다시 이제 21선까지 오르고, 21선 맞고 조정을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양이 바로 이제 짝꿍댕이형 쌍바닥이 되는 거죠. 짝꿍댕이형 쌍바닥 모양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8만원대로 이제 복귀가 되고, 다시 이제 8만원대 위로 복귀가 됐을 때는 그동안 낙폭 과대에 의한 것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8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려면 8만원 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나오는 뉴스라든지 또 이 외국인의 수급,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 복귀에 따른 투자 방안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현황, 자, 이런 것 등이 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하고는 또 확연히 다른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또 좀 힘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가에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삼성전자는 팔지 마라, 올라가더라도 털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삼성전자만큼 또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주식도 흔치 않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혹 밀린다 하더라도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조금 긴 안목으로 삼성전자를 가져가신다면은 틀림없이 또 좋은 수익이 나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이제 자리를 잡아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안 깬다. 자, 그리고선 여기서 지금 이제 기법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481선 기법. 자, 여기서 이제 벌써 반등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일만 하더라도 481선 10만 원 찍고선도 벌써 이제 5% 정도 상승을 해줬고, 이후에 봐요. 이렇게 봐요. 딱 올랐죠.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을 안 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1선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11선을 콕 찍으니까 이제 빠졌다. 11선 맞고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5일선만 안 깨면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역시 1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다음 목표가 21선입니다.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좋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이제 가면서 이제 21선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선 위로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가다가 21선을 끌어내리면 그만큼 이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봐요. 바로 바짝 하고선 올려버리니까 61선 맞고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왔어요. 이걸 다 노린 거예요. 차트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 최종 저항선은 61선입니다. 물론 이제 121선까지 넘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61선을 넘으면서 6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제대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올라갑니다. 지금은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 이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21선,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고 61선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세력의 이평선 중에 여러 가지 이평선을 세력들이 자기의 기준선으로 삼아서 움직입니다. 자, 이 하이닉스는 마지막 최종 이 지지 라인을 61선으로 잡은 종목이에요. 자, 61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61선에서 이제 더 이상 뻗지를 못하니까 15만 원 찍고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15만 원을 더 돌파를 해줬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 하락의 빌미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이후에 61선을 강하게 깹니다. 그리고 61선 돌파 못하니까 쭉 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61선 위로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요. 계속 못해요. 결국은 61선을 돌파를 시도만 3번을 하고 못하니까 폭락이 나왔다가 다 이제 저점 잡고선 481선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61선을 마지막에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바닥을 많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렸을 때 진정한 반등이 나온다. 자, 그때쯤 되면 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무슨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그때마다 틀려요. 올 초만 하더라도 이 하이닉스 15만 원 갈 때 목표가가 19만 원 가래 18만 원 가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목표가를 갖다가 하향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또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상향, 그리고 또 바뀝니다. 어쨌든 말을 만드는 거는 외국인의 큰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수급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이 정답이다. 좋은 회사가, 돈 잘 버는 이 1등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수익을 냅니다. 즉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상황은 하방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앞으로의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보면서 그때마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응으로만 주식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법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올 초에, 올 봄이죠. 올 초부터 올 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대미포조선이었는데,
자, 이제 고점 찍고선 조정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 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등 나올 타이밍이 돼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낙폭 현상이 이제 쭉 지수가 이제 빠지고 났을 때, 빠지고 나서 중심선에서 또 엔벨로프 하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5일선 돌려치기가 나온다.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려 5%가 넘게 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5%가 뭐 급등은 아니지만 대형주가 이 현대비포 같은 조선이 지금 장에 5% 올랐다는 것은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현대비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배열인 상태죠. 61선, 21선이 있는데 21선 근처까지 다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 돌파하고 그다음에 61선까지 가면은 일단은 단기 반등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61선을 갖다 이때 깼죠. 확 깨요, 깼대. 예. 그리고 나가지고선 엔벨에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역시 엔벨롭은 반등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5일선 돌려치기 다 기법에 기법을 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현대미포조선 오늘 올랐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은 21선 돌파를 조정 이후에도 받을 것인지, 자, 5일선이 올라가면서 5일선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된다.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요게 올라간 게 요게 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서 5일선 지지하고 또 이렇게 돌파해 가서 61선까지, 자, 요렇게 움직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의 수급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 갖고 계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또 시청자 상담 코너가 있어서 영상에서도 제가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만원이라는 이 저점을 지난번에 이제 요 121선 넘을 똥 하다가 이제 외국인이 잘 들고 있는데 이제 뭐 지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이 휙 집어 던지니까 또 한번 확 내렸어요. 5만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수급이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어요. 오늘 또 외국인이 17만 주 매수를 하니까 다시 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지금 계속해서 이 5만원과 요 121선 사이에서 쌍바닥, 이 3중바닥, 4중바닥이에요. 예, 바닥을 다지면서 5만원이라는 이 저점을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54,000원을 넘게 되잖아요. 가격권으로 봤을 때 54,000원을 넘게 되면은 121선하고 61선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61선이 저 위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제 61선까지도 54,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 돌파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평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또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금융도 54,000원 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똑같죠.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이제 기관하고 같이 뜨문뜨문 잘 들어왔어요. 그래도 신한지주 그러면서 이 지금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121선 여기를 계속해서 이제 단봉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 잘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잘 버틴다고 했는데, 아, 이때 외국인이 냅다 던지죠. 그 외국인 던지는 거 보면서 기관도 같이 살짝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시켜 놓았지만, 자, 여기 핑크선이 이게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고, 자, 그러면서 어제 오늘 하면서 기관에서 좀 들어와 주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오늘 또 싹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2만 주가 좀 근래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많이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121선 위로 안착하기 위해서 이 반등을 주고 있다. 제가 이제 이 신한지주가 만약에 39,000원, 39,000원이 121선인데 이 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121선을 지지하던 것을 깨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깨는 지지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이 지금 61선 부근, 이때 61선을 봐요. 61선 잘 지지를 하는 듯 하다가 홀랑 깨버리죠. 깰 때는 가감없이 그냥 확 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잡고 반등이 나와도 61선을 돌파 못하죠. 요번에 이제 이 61선 내려오면서 121선 위에 올라서게 되면은 61선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이제 이평선이 없어요. 얘도. 그러면 이제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관건은 외국인의 수급이다. 그나마
신한지주는 외국인이 간간히 잘 들어옵니다. 계속 주야장창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기관이 좀 팔더라도 외국인이 받아주고, 또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좀 받아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신한지주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21선, 61선 받고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계단식이죠. 이게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서 자, 이제 20만 원 찍으러 간다고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나빠지는데, 이때도 이제 외국인이 그나마 계속해서 조금씩 방어는 했어요. 근데 이 워낙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엔벨로프까지 다 밀렸습니다. 근데 역시 또 엔벨롭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60일선을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깰 때 이 외국인의 매도가 4일 동안 연속으로 확 나와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이제 오늘도 물론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기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좋아지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 보면은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이만큼 올릴 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간간히 이제 이 주요 자리에서만 외국인을 따라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삼성전기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삼성전기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론 기술적 반등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자, 그 기술적 반등이 지금 이제 엔벨 찍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 그러면은 이렇게 이때도 이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서 엔벨에서 옆으로 이제 기듯이 버티면서 있다가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올리고, 또 조정받고, 또 외국인 들어올리면서 올리고, 다 조정받고, 또 외국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는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보고 외국인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또 갈 수 있고, 그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차트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안 떨어지고 더 이상 16만 5천 원대 밑으로 안 떨어지고 17만 원대에서 계속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서 21선이 이제 다 내려오죠. 이렇게 이때 모양처럼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야, 그러면서 이때쯤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가는구나 확신을 갖고선 또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자, 이제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의 신고가 다 달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근데 또 조정 받더라도 외국인이 매도했을 때 21선 지지하면서 양봉이 한번 딱 나왔어요. 그래서 21선 역시 지지를 하는구나. 외국인의 수급이 이 하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로지 오르는 거는 이 삼성 SDI 하나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의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변동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하긴 한데, 자, 기관에서 이제 한번 냅다 팔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80만 원대 위에서 출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시가 출발은 좋아놓고선 쫙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이제 흔드는 모습이죠. 이제 흔드는 모습. 물론 이제 삼성 SDI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 말씀드렸을 때는 이때였어요. 그죠? 딱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얘기를 하고선 그 다음부터 쭉 가다가 요 70만 원 돌파할 무렵에 여기서부터 또 이제 2차 시세. 이때부터 본격적인 7월 초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반 상승이 쭉 나왔죠. 자, 이제는 슬슬 이제 고점에 대한 단기 매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못해도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21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자, 이제 조정 시에 또 거래량까지 나오기 때문에 슬슬 이 고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보고,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이제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 이 외국인들은요, 수익이 이미 많이 난 상태죠. 이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많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면은 조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 꼭대기에서는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이때만 했고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전고점 왔으니까 이제 매도의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 자, 카카오는 전일 21선 돌파 이후에 오늘도 이제 60일선까지도 돌파해 주는 이런 모습이 다 좋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지난번 자회사의 이 상장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자, 이 상장 이후에 카카오페이는 또 상장이 이제 연기가 됐고요. 자, 이러면서 조정이 나왔죠. 확 떨어지고 나서 엔벨로프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줬고 박스권 조정이 들어갔다. 근데 지수가 또 그 사이에 하락을 확 했어요. 그렇지만 살짝 깨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반등을 줬다. 자, 낀봉 이후에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낼까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지면서 한번 이제 살짝 내렸지만은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또 이번에는 60일선 위로 이렇게 또 다 올라서게 된다. 자, 그런데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 줬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도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잘 버티면서 오히려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줬다. 자, 그리고 나서 전일 오늘까지도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15만 2,500원 이게 박스권의 상단이죠. 박스권의 하단은 14만 2천원. 그럼 15만 2,500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추세를 상방으로 잡히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평선이 21선과 61선이 2060이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61선이 더 크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추세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방 추세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꺾이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서는 올라가게 되면은 21선이 조만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61선, 21선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요거 올랐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좋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르려면은 15만 2,500원 돌파를 해줘야 되고, 이 21선이 아직 60일선은 짱짱하게 우상향을 거리고 있는데 21선이 우하향을 했다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제 주가가 제대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9월달이 되면은 또 자회사 중에 카카오페이, 자, 페이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내에 또 웹툰이 또 이제 예정돼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물론 항상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을 때가 주가가 좋은 거예요. 자, 웹툰이 또 이제 또 있고, 또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나온다고 해요. 자,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참 효자 노릇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이슈가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정 받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이 저점을 쫙 이렇게 잡아간다면은 지금 단기 반등도 좋고, 자,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는 조금 더 스윙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다시 15만 2,5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이 조정장 때, 이 조정장에 이 저점을 참 안 깬다는 거 있죠. 42만 원. 시세가 이게 나기 시작했던 2차 시세가 나기 시작했던 요 42만 원대를 폭락장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버텼어요. 이때 들어온 애들이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올렸을 때 21선 위로 올렸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고, 지수 폭락 나올 때도 외국인이 버텨줬고, 자,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외국인이 이제 버텨주니까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44만 원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다시 이제 44만 원대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 위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버티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인 46만 원. 자, 46만 원 이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조정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와줬어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조정받을 때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떨어지는 거, 이때를 다 봤습니다. 자, 이 현대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61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그동안 21선 따라서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61선을 확 깨요.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서 실적 발표가 참 더럽다는 겁니다. 좋게 나와도 떨어뜨리고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다고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폭락이 나왔지만 역시 엠벨 부근에서는 반등을 주면서 다시 중심선 위로 5만 원대 위로 복귀를 합니다, 오늘.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외국인이 여기서 이렇게 쭉 샀는데, 그죠? 쭉 샀는데 이제 올라갈 적마다 이 산 외국인이 이제 판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됐던 다른 기관이 됐던 이걸 사주면서 올라가야 외국인이 이제 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적마다 외국인이 좀 이제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그동안 쭉 물려있던 외국인이 팝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대건설은 팔았어요. 자, 똑같은 겁니다. 얘네들도 지네가 물리니까, 그렇죠? 반등 괜찮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샀는데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 현대건설은. 그러니까 떨어질 적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샀어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갈 적마다 팔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판다는 얘기는 현대건설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현대건설 다시 55,000원권. 일단은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으니까 11선까지 왔어요. 자, 21선까지 일단 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선까지 일단 오면은 1차적인 상승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0일선이 이 위에 있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60일선은 이제 끌어내려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되는 거고, 60일선까지 바로 빠바박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60일선 맞고 또 이제 좀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LENC. DLENC도 역시 엔벨로프에서 콱 찍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5일선 위에 이제 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 DLENC는 그 전에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었죠. 근데 기관이 145,000원 돌파할 때 계속 여기서부터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떨어질 때도 계속 기관이 사다가 여기서 역시 60일선. 이 60일선을 그동안에 여기 봐요. 60일선은 초록색 선 지지를 하죠. 여기서 안 떨어지고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버텨주니까 뿅 하고 올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서 가야 되는데 이때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기관들도 여기서는 팝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이죠. 일부 물량을 판다. 즉 기관도 여기서는 손절을 했어요. 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 엠벨도 있고 중심선도 있고, 자, 이 부분에서부터는 좀 사자. 그래서 얘네가 이때부터 삽니다. 기관이. 그죠? 간간히 사요. 샀다 팔았다 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기관에서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DLENC를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인은 계속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그동안 사놓은 물량이 있잖아요. 사놓은 물량이 다 팔지도 않았어요. 일부 물량을 이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DLENC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60일선까지. 일단 여기까지 오는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참 그동안 이제 두 달간을 7월 달부터 이제 고점 찍고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떨어졌는데 아직도 물론 이제 하락 추세긴 한데 일단 지수 반등에 의해서 오늘은 좀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반등을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이 하방을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었을 때, 찍고 나서 20만 원 깨나 이런 공포감에 있을 때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이제 싹 들어옵니다. 딱 이틀 동안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또 이렇게 휙 나와요. 자,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왔는데 조금 이제 단기성 성향이에요. 일단 지금 들어온 곳은 말 그대로 최저점이 어딘지를 딱 찍어 놓고선 이틀 동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JP모간 서울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 약간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에다가 단기죠, 단기.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제대로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얘는 5일선이 아니고 5일선은 이제 단기 반등인 거고, 그 이후에 이 21선이 이 현대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 역할을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21선을 계속 이제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때 가서 들어오는 수급이 진짜 수급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는 지금 조정 구간 속에서도 일단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서 21선을 끌어내리고 21선 다시 돌파했을 때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수급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 반등이다. 단기 세력이 들어왔고 검은 머리 외국인의 단기 세력이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전 저점 8만 원대에서 이제 일단 버티더니 5일선 위에 이렇게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기아는 3일째 이렇게 매수를 해주죠. 떨어지고 나서 확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진 거였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이루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외국인이 3일째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자, 기아는 현대차보다는 훨씬 걱정을 덜 하죠. 얘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또 간간히 외국인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빵빵 쳐줘요. 자, 그러면 기아는 다시 한번 이제 85,000원권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V자로 팍 이렇게,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팍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쭉쭉 떨어져요. 밑에서 수급을 다 챙겨 가지고선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때처럼요. 올라서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전저점 안 깨고 이렇게 해야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격대가 바로 지난번 이 가격대예요. 그죠? 지난번 봄처럼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8만 원 위로 안착한 다음에 8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또 한번 반등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지난 이 LG화학 때문에 떨어진 거죠. LG화학이 이제 리콜 사태가 나오면서 빵 하고 떨어졌는데, 자, 오늘도 물론 이제 이 엠벨에서 반등을 일단 주면서 요렇게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한 이 단기 반발 매수세죠. 그랬는데 그냥 하락 추세인 거예요. 과대 낙폭에 의해서 이제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77만 5천 원 여기 부근을 안 깨고 80만 원 이하에서 버텨주면 또 이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늘 저점이 중요해요.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지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LG화학이 외국인이 사다가 갑자기 리콜 사태가 일어날 거는 외국인들도 몰랐나 보죠. 그러면서 최근에 121선 넘어가면서 상승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악재가 터지면서 외국인이 냅다 팝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이 개인이 또 왕창 받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수익권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은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LG전자. 자, LG전자는 똑같이 LG화학의 이 리콜 사태 때문에 LG전자도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엔벨로프 확 찍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버틴다. 하지만은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LG화학하고 LG전자하고 빨리 이 궤를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 LG화학하고 LG전자는 별개다, 이런 걸 갖다가 좀 빨리 국가에서 보여줘야 LG화학이 빌빌대더라도 LG전자는 다시 반등이 나와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LG전자도 역시 얘도 수급이 들어올 때는 잘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이제 LG전자는 LG전자로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돼야 이제 다시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LG전자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고 바닥을 잡고 나서 또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 있으면 위에 상담 문자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종목 상담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